네, 안녕하세요. 자,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녹음이 잘못돼서 다시 녹음하는 거야. 자, 봅시다. 37번에 보시면은 전문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답은 2번이 답이야. 자, 2번 답 체크 한번 해보자고. 자, 되셨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난데없이 지금 형사 조정 조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죠? 아마 이 최신 판례인 것 같아요. 그죠? 이 형사 조정 조서는 뭐냐면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주선해서 거기서 작성하는 조서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피의자의 주장란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자, 누구의 진술이 있대요? 자,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입니다.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데 312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는데 312조를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이 312조 같은 경우에는 1항서부터 해서 지금 6항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쵸? 자, 1항서부터 6항까지 있지, 그쵸? 1항서부터 6항까지 있는데, 그 경찰과 검사가 검사 또는 경찰이 작성한 거거든요. 312조 전체가. 그래갖고 이 경우에는 형사조정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셨지만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서 작성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검사와 경찰이 작성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12조를 적용할 수가 없어. 312조는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갖고 313조를 적용할 수도 없어. 왜 또 313조는 안 되냐면은 313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인이 작성하는 거거든요. 사인이 작성한 그러니까 사인이 작성한 진술서라든지 아니면 진술 녹취서, 감정서 이런 거를 갖다가 313조라 그래. 되셨나? 그래서 어쨌든 형사조정조서, 그죠? 이것은 312조 적용도 할 수 없고 313조도 적용할 수 없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을 증거를 쓰려고 한다면은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뭐냐면은 피고인이 동의하면 돼. 증거로 쓰는 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동의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어쨌든 요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형사소송법, 자, 형사소송법 311조부터 해서 좀 제가 좀 해보는데, 여러분 좀 여기다 제가 좀 적어봤어요. 필요한 말을. 전문 증거라는 거는 뭐냐면요, 전에 들은 말 증거를 전문 증거라 그래요. 그리고 전문 법칙은 또 뭐냐면은 전에 들은 말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뭐예요? 전문 법칙이야.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해서 16조까지 요건을 갖추면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 증거로 쓰겠다는 것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전문 법칙의 예외다 그래요. 그죠? 전문 법칙이 뭐라 그랬어? 전에 들은 말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전문 법칙의 예외는 뭐야? 증거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자 311조 같은 경우에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예요. 그래서 재판의 주체가 누구야? 법원 또는 재판관이죠. 당연히 그 재판관 앞에서 면전에서 말했기 때문에 판사가 당연히 신뢰하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12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은 일단 머릿속에 기본 개념이 검사하고 누구다? 경찰이라고 좀 머릿속에 좀 박아두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312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야. 붙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12조 제2항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312조 제2항은 삭제됐어요. 저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리고 제3항이 뭐예요?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이 경찰 작성의 뭐예요? 사법경찰관이죠.
피의자 신문조서야.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사항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그죠?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 4항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경찰이라 그랬죠? 경찰에 뭐예요? 경찰 작성에 참고인 진술조서야. 되셨나?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예. 자, 되셨죠? 그리고 312조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술서에 준용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2조, 그죠? 312조 제6항이 있습니다. 그죠? 312조 제6항. 자, 조금만 계셔요. 자, 312조 제6항이 뭐냐면은, 검사 또는 뭐다? 그러니까 5항은 아예 지워버리는 게 낫겠다. 그죠? 괜히 놔두면 여러분들 헷갈려 하니까.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경찰 작성에 뭐예요? 바로 검증조서야. 실황조사서 같은 거. 그래서 수사 서류 같은 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검증조서, 그죠? 수사 보고서 같은 거, 그죠? 예를 들면 수사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13조는 뭐냐면요. 자, 이거 적어볼게요. 제 313조 같은 경우에는, 자, 사인 작성의 진술서예요. 일반인이야. 사인 작성의 뭐다? 진술서. 또는 뭐예요? 진술 녹취서. 또는 감정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좀 띄어쓰기 하니까 이게 자꾸 글씨가 다음 줄로 깔라진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14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제 314조 같은 경우에는, 312조하고 312조부터 해서 313조까지 증거에 적용하는데, 자, 잠깐만요. 제 312조부터, 그죠? 몇 조까지? 313조까지. 312조부터 제 313조까지, 증거에 적용하는 건데, 자, 요거 좀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죠? 자, 좀만 계셔. 증거에 적용하는 건데, 이 사망이라, 진술할 사람이 사망이라든지 질병, 외국 거주 또는 소재 불명, 기타 이제 특진 상태가 인정되면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진술자가 어떻게 되냐? 바로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질병이 걸렸다든지, 사질 외소거든요. 자, 외국 거주 또는 뭐예요? 소재 불명. 자, 기타 뭐예요? 기타 플러스 해놓고, 기타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죠? 기타 이렇게 해놓고, 예. 이 경우에 뭐가 또 인정돼야 돼요? 314조 같은 경우에는 특신 상태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그죠? 특신 상태가 있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314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이렇게 많이 적혀있냐? 잠깐만. 312조, 그죠? 313조, 14조, 그죠? 자, 지울게요. 여기 왜 313조가 왜 또 적혀있냐? 자, 315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자, 315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업무상 작성한 이런 서류 같은 거, 그죠? 이런 경우가 바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부동산 등기부라든지 인감 증명서, 그죠? 업무상 작성해서 상업 장부라든지, 그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진료부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라 그러죠? 믿음이 간 판사가 그것을 들춰보지 않더라도 믿음이 가는 이런 서류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동산 등기부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업무상 작성한 무슨 의사의 진료부라든지 이런 거는 조작이나 이런 우려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죠? 업무상 예를 항해일지 같은 경우 기계적으로 그냥 있는 해점 같은 거 적어 놓은 거 이런 거. 자, 316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여기서 제가 적어 볼게요. 조금만.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지는데, 조금만 계셔요. 316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자, 요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제2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피고인 아닌, 그죠? 피고인이 아니야.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문 법칙의 예외를 적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11조는 뭐예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예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죠. 재판의 주체가 누구야? 법원 또는 재판관이란 말이야. 그 사람 면전에서 얼굴 놔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판사가 의심하지 않죠. 그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겠죠. 312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검사 또는 그죠? 경찰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말하는데 312조 제1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고요. 그리고 제3항은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제4항은 검사 또는 경찰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되셨나? 그리고 6항에서는 뭐냐면은 검사 또는 경찰 작성의 뭐예요? 검증조서. 예를 들면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같은 거예요. 실황조사서 이런 거. 되셨나? 그 다음에 또 보자고. 313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누가 작성한 거다?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게 아니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313조는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게 아니야. 수사기관이 작성한 게 아니야. 사인 작성의 진술서, 진술녹취서, 감정서를 말하는 거야. 되셨나? 그리고 314조는 뭐냐면은 312조부터 13조까지의 증거에 적용하는데 그 진술할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자, 이런 경우, 그죠? 그리고 특신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 그리고 315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라 해갖고 무슨 공문서를 말하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한, 수사기관은 안 돼. 수사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한 공적 업무 수행으로, 공무 수행으로 작성한 서류들은 어지간한 거는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또 일반 사인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기계적인 작업에 의해서 작성한 이런 문서들, 항해일지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이런 거. 되셨나?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의사가 작성한 바로 뭐라 그러죠? 그 상해 진단서 같은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16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316조는 뭐냐면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피고인이 진술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피고인이 그때 뭐 길동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 길동이가 그때 강도짓 해갖고 뭐 1,000,000원 벌었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들이 있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그죠? 그래서 피고인이 이런 말 하는 강도짓 해서 돈을 1,000,000원을 벌었다고 얘기를 했다 라는 것을 전문 진술 들었다 이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자, 피고인이 길동인데 길동이 친구 뭐 영철이라고 봅시다. 영철이가 그죠? 영철이가 말하는데 길동이가 얼마 전에 강도짓 해갖고 그죠? 강도짓 해갖고 좀 후달린다고 그러더라. 이런 말들 그죠?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자,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312조 같은 경우 1항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3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야. 어찌됐든 저찌됐든 검사 또는 경찰이 작성한 것이 312조란 말이야. 그죠?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형사 조정 조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떻게 된다는 거야? 형사 조정 조서 같은 경우에는 자, 312조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 왜? 검사 또는 경찰이 작성한 게 아니잖아.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거 아니야. 어쨌든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그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주선해서 작성한 거란 말이야.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 선생님 313조를 적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313조는 사인이 작성한 거란 말이야. 그죠? 아까 다시 한번 가보자. 313조는 보자. 사인 작성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형사 조정조서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사인 작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312조도 안 되고 13조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12조도 안 되고 13조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증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동의를 하면 돼. 피고인이 형사조정조서에 피의자 주장란에 나와있는 진술기재 부분을 동의해주면 돼. 되셨나?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이 2번인데 312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13조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 자, 그러면 정답이 되지 않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1번, 3번, 4번 전부 다 맞는 얘기야.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은 그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즉 경찰을 얘기하는 거겠죠. 경찰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맞아요. 좀 말이 좀 복잡한데 맞아.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봅시다. 3번에 보니까 성폭력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은 자, 뭐다? 바로 검찰청 소속의 진술 분석관이야. 이 진술 분석관이라는 양반은 수사관이야, 수사관 아니야? 수사관 아니야.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죠?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인데, 그죠? 312조에서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술분석관은 사법경찰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란 말이야. 그죠? 되셨죠? 그래서 312조 적용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그 다음에 4번 해보자고. 4번 동그라미 4번 읽어봅시다. 조세 범칙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자,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거야.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313조에서 정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죠? 세무공무원은 경찰관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죠? 그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로 봐야 돼? 세무공무원은 사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사인으로 봐서 사인이 작성한 거는 전부 다 뭐다? 바로 313조로 가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봐볼까? 거기 아까 내가 적어 놓은 거. 그 313조는 사인이 만든 거야. 다시 가볼게. 사인이라고 나오잖아. 313조는. 그죠?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머릿속에 313조는 전부 다 사인 거고, 그리고 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거야. 전부 다. 312조 1항부터 6항까지는 전부 다 뭐다? 바로 수사기관, 검사 또는 경찰이 작성한 거야. 그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315조 같은 경우에는 뭐다?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항해일지라든지 부동산 등기부라든지 의사의 진료부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316조 같은 경우에는 자,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그런 걸 들었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뭐 피고인이 길동이라고 봅시다. 그죠? 뭐 길동인데, 그죠? 길동이가 그러는데요. 그 길동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강도짓 해갖고 1,0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전문 진술이잖아. 근데 뭐예요?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죠? 자,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이거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 여기에는 몇 명이 등장해야 돼? 316조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면 병청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야. 그죠? 이거 왜 이러냐? 피고인. 갑이 피고인이고, 그죠?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이라 그랬잖아. 그죠? 일단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피고인이 아니야. 그죠?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 친구 을이라는 거 사람이. 을이 그러는데, 그죠? 을이 그러는데, 갑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다? 최근에 강도짓을 했다고 하더라. 그거를 나한테 얘기했다. 하면서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진술하게 되면, 전문 진술을 하게 되면은 바로 316조 제2항이 적용되겠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자, 1항은 피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거고, 제2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거야. 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요렇게 정리할게.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죠? 313조는 사인 작성이고, 312조는 누가 작성해야 돼?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경찰이 작성한 거야, 시대.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아까 정답이 2번이었었죠? 형사조정조서는 누가 작성한 거다?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거야. 그죠? 수사기관이 관여해갖고 합의를 갖다가,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주선한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경찰과 검사가 작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31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답 몇 번? 2번.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